있는 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그 어제 했는 우리 팀에서 했는 그 공부를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그런 계피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고추를 액상으로 뿌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시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금치는 땅속에 뿌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금치가 상추만큼 크다 했잖아요. 이 스피니치라는 건데 시금치가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그러면 화장품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우리 24K 골드 그 화장품에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시금치 삶은 물에다가 얼굴이 씻었어요. 그런 기억나요? 그런 얘기 들은 분 있으세요?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시금치 삶은 물에 세수를 하면 피부가 하얘진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옛날에는 화장품도 없고 할 때는 그런 걸로 창포를 갖고 머리 감던 그런 시절에는 이 시금치 갖고 얼굴을 씻었어요. 그런데 이 시금치가 화장품에 원료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누트라이트 그 스페셜로 해가지고 그 나오는 아까 그 이재경 리더가 얘기했는 그 부분이 정말 저도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경 씨가 얘기할 때 리더님 얘기할 때 어떤 기분으로 듣고 있나 봤어요. 근데 그 감동 이재경 씨라는 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희재경 리더가 얘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을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진짜 정말 저런 게 있구나. 나도 저런 걸 먹지만 저런 걸로 해서 제초를 하고 또 수확을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공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런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건 좀 칠판을 판서를 해야 되는데요. 판서하기 전에 지난주 시간을 조금 이제 그 답습을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제일 제가 키워드를 두고 얘기했는 제품이 칼슘이었죠. 칼슘, 물. 혈맥이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칼슘을 진짜 먹어야 돼요. 칼슘을 진짜 먹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괜히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는 건강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많이 만나죠. 밥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정말 자기는 허약하고 자기는 체질이 안 좋고 자기는 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디가 안 좋아? 이러면 그것도 얘기도 못해. 그러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은 정확하게 이 우리 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내가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 위염인가 봐. 위궤양인가 봐. 이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이거 머리가 왜 아프지? 이렇게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공부할 게 장부학인데 이 공부를 해보면 내가 이래서 이런 증상이 있구나. 또 이건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세포는 다 생명이 있어요. 피부 세포는 각질은 며칠 주기로 헤어져요. 이제 새로 태어나요. 28일이잖아. 이 피부 세포는 28일 만에 죽고 다시 태어나요. 근데 죽고 죽는 수만큼 태어나면 건강한 재생이 돼서 건강하겠죠. 근데 그 수가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태어나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적혈구 피는 120일이 수명이에요. 120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내가 차한 걸 먹었어. 오늘 아침에 좀 안 좋은 걸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나요? 설사를 하죠.
이게 장세포는 장도 세포잖아요. 이 세포는 3일밖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길게 가는 세포가 골수세포. 골수세포는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내가 새로운 피를 만들려, 골수에서 피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피를 만들려 그러면 2년을 먹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건강식품을 전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 이렇게 언제까지를 계속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 몸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치유를 하고, 치료는 정성만 없애는 게 치료.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잖아요. 치유라는 것은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치유거든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치유거든요.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골수 세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몇 년 걸린다? 2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먹어야 된다 그러면 2년 동안 먹어야 된다. 2년 동안 기간을 두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세포들이 바뀌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난 뒤에 마지막에 골수세포가 바뀌는 걸 본인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 더블엑스가 어디에 제일 좋으냐 그러면 많은 부분이 좋아져요. 면역이 좋아지고 많은 부분이 좋아지지만 일단 피곤 물질이 없잖아요. 근데 피곤한 게 2년 동안 먹어봐야 압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만 먹어도 알 수 있고 며칠만 먹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먹어야 된다라고 내가 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과정에서 피곤함도 없어지고 구내염도 없어지고 눈곱 끼는 것도 없어지고 많이 좋아지다 보면 꾸준하게 먹게 돼. 2년 먹다고 시작했는 사람이 10년을 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게 이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왜 꾸준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질병이 생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질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이냐 그러면 혈액이 문제예요. 혈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질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도 내가 암이 지금 나타났다 그러면 5년 전에 어떤 내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고 얘기하거든요. 5년 동안 혈액을 모아요. 혈액을 모아서 30겹의 겹을 만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CT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빨리 안 나타나요. 좀 이따 봅시다. 뭔가 있긴 있는데 좀 이따 봅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연을 시키잖아요. 그 30겹이 MRA나 CT나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30겹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암이 내 배에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 간에 있다. 이러면 여기 만져보면 딱딱한 게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유방도 모욕하다가 딱딱한 게 자꾸 부딪힌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내잖아요. 그게 그 30겹이 다 쌓이게 되면 딱딱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혈액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혈액은 뭐 때문에 바뀌냐 그러면 요즘 우리가 7070 좋은 습관 만들기 하잖아요. 습관에 의해서 혈액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근거 없이 자신감이 있는 건강에 자신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계속 인스턴트 식품 먹고 찬 거 막 먹어. 근데 나는 건강할 것이라고 한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활 습관이 곧 내 건강의 척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저보고 저 리더님이 살이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살 뺄 생각도 없고 살이 빠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보기에 살이 빠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생활 습관을 70일 좋은 습관 길들이기 중에서 제가 140일, 우린 지금 거의 140일 동안 했는데 14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이 빠졌지만 저는 매일 제 얼굴을 보다 보니까 살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좋은 습관이 내 혈액을 바꾸고 이 혈액이 바뀐 혈액에 의해서 건강으로 가느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냐 이거는 이 혈액에 이제 달렸다는 거고요. 좋은 습관은 뭐가 만드냐 그러면 마음이 만들어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지게 되면 혈액이 개선이 될 것이고, 혈액이 개선되면 질병이 나아질 것인데, 이 습관에 보면 운동도 들어가요. 그래서 암 환자나 아픈 사람들 보면 운동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먹어야 될 게 지난주에 얘기했는 칼슘을 먹어야 되고 칼슘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운동하면서 칼슘을 먹어야 돼요. 진짜 운동하는 사람일수록 더 칼슘을 먹어야 돼요. 이 운동할 때 칼슘이 이온화가 되어야 흡수가 되거든요. 이온화가 되는 데서 칼슘은 운동을 해야만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으면 심장에는 절대 안 써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칼슘을 먹어주는 게 제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마음적인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마음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냐 하면 그 가정 살림 사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블엑스를 하나 산다 그러면 이 하나 가지고 누가 먹어요? 이 제가 어제 학원하는 이제 그 노천자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더블엑스를 2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갖다 줘서 만나려고 제가 갖고 가서 갖다 줘서요. 그랬더니 왜 선생님 2개를 신청해요? 이랬더니 자기 하나는 아버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더블엑스를 사준 기억은 나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먹는지는 몰랐어.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몸이 안 좋을 때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블엑스를 약이라고 두고 몸이 오늘 좀 피곤해. 아버지 연세가 90살이에요. 근데 아침에 등산을 다녀요. 근데 등산 갈 때 다리가 좀 무겁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겠죠. 그럴 때만 이걸 먹는 거예요. 하나 사면 30달씩 먹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계속 더블엑스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선생님 밥 먹고 나서 뭐 먹어요? 뭘 먹는다는 거예요. 뭘 먹듯이 그냥 먹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거 뭘 의도를 하고 먹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디 감춰놓고 몸이 안 좋을 때만 더블엑스를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생활 사는 건 다 비슷해요. 기숙사용 외에는. 그래서 더블엑스 하나 사면 4인 가족이다 그러면 누구 입에 해야 될지 사실 기억이 안 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죠. 알지만 나는 괜찮다고 안 먹고 아버지도 괜찮다고 안 먹고 누구 주나요? 공부하는 아들 주잖아요. 그죠? 그게 맞냐 안 맞냐 하면 오늘 마음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의식하는 세계는 우리가 의식해서 내 눈에 보이는 세계는 10%밖에 안 돼요. 의식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90%라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90%라는 건데 이 무의식 중에서도 초월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초월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속마음 이거 빨리 지나갈게요. 속마음이고 그 다음에 중간마음이 있고요. 중간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마음이 있어요. 끝마음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몸이 있는 거예요. 끝마음, 중간마음, 초월마음, 초월한 의식, 속마음 이게 다 합해져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월의식은 뭘 나타내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다 사랑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사랑한다 하잖아요. 뭐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포항에서 경주에서 포항을 갔어요. 기숙사도 못 들어가. 매일 내가 새벽 6시에 태워줘야 돼. 3년 동안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응? 도시락 싸가지고 매일 그렇게 태워준다면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어느 날에는 방학 언제 하노? 그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런 것처럼 사랑한다고 막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내는 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내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뭐 이제 실천하는 건데 행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좀 전에 말했듯이 도시락을 3개씩 싸서 그죠?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고 간다면 도시락을 싸주든지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포항에 태워준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지만 나는 사랑을 다 부었잖아요. 그렇게 이 실천이 따라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좋은 마음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우리 지금 마루에 앉아 있는데 우리 애가 밖에서 놀면서 차 밑에 깔렸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깔렸다고 깔렸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뛰어가서 차를 번쩍 들겠어요. 뛰어가서 차를 들어야 되겠죠. 그 들 힘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번쩍 차를 드는 힘이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못 만들지만 내가 차를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이야, 실천이야. 근데 그게 없다면 엄마로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이 실천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고, 도리가 있고, 사리가 있고. 사리는 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거든요. 요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인데 사리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이 아메이 제품을 먹는 거에 사리 분별이 있어야 돼요. 더블엑스가 하나가 왔으면 우리는 생각에는 나는 안 먹고 누군가를 줄 거예요. 근데 내 먼저 먹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 몸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케어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더블엑스를 먹고 더블엑스 3개를 전달해, 4개를 전달해, 5개를 전달해서 하나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들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형편에 못 먹어. 데일리 해가지고 애들 둘이 먹이고 나는 안 먹고 더블엑스 우리 신랑 돈을 벌여 와야 되니까 더블엑스 주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니고 내가 더블엑스를 먹고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돈은 건강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거든요. 내가 버려가지고 우리 아들 사주면 되고 남편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면 정말 사장님 만나는 분 중에 더블엑스 내 가족이 하나 먹는 사람 있나요? 2개 먹는 사람 있나요? 근데 내 가족이 4개 먹는 사람 잘 없어요. 정말 잘 없어요. 근데 요런 사리가 분명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찾아야 되겠지만 사리가 분명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서 함께 해서 돈만 많이 들으면 4개 아니라 5개, 6개 또 사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사리. 그 다음 도리는 뭐 형제간의 도리, 부모한테는 도리고 이 섭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베푸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이 섭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것만큼 베풀고 없어도 베풀어야 되고 베푸는 마음인데 아메이가 추구하는 게 정말 나누는 삶이잖아요. 이게 섭리대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고 경지가 섭리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아메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좀 가외적인 얘기지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내 먼저 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이러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우리 신랑이 나를 챙겨주겠다? 절대 안 옵시다. 우리 아들 자식들이 처음에는 어깨 아프다 그러면 좀 주물러줘요. 근데 오늘 또 아프나 그게 며칠 안 간다니까요. 그게 진짜 개개인적으로 나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챙겨 먹어야 되고 우리 신랑도 그렇게 해서 챙겨 먹도록 만들고 애들도 그렇게 해서 정말 내 몸을 아끼는 게 건강을 찾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이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사리에 밝은 사람이 되자. 아시겠죠? 그럼 내일 이제 더블엑스 매출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그러면 이제 5장 6부예요.
간 공부예요. 오장육부. 지난주에 우리 몸은 장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오장육부 장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조직 검사하잖아요. 세포를 떼서 검사를 못하니까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장기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세포를 살리는 얘기거든요. 세포를 살린다는 얘기는 오장육부 장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세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장육부 중에 이 장기는 어떤 일을 하고 이 장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는 거는 면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제 우리 팀에서 이 미팅을 하는데 이거 얘기하니까 눈이 감기는 사람도 다 눈이 반짝반짝 뜨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장육부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간담, 장기마다 다 중요합니다만은 간담이 있습니다. 간담. 이거는 간하고 담하고 한 형제라는 뜻이에요. 한 형제라는 뜻이고요. 근데 간담은 어떤 색깔, 우리 그 카탈로그에 보면은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래서 5가지 색깔이 나와 있어요. 저는 거기다 항상 펜슬 해줄 때 색깔은 어느 장기가 먹는다는 거 적어줘. 근데 오늘 공부를 해볼게요. 이 간담은 푸른 색깔을 먹어요. 이게 영양소만 먹어요. 우리가 아침에 애들한테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으라 한 숟가락 먹고 가야지. 오늘 뭐 점심까지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견딜려고 그래? 하면서 밥상 차려주는 게 김하고 미역국 죠. 그렇게 해서 밥상 차려주거든요. 그러면 간 세포는 몽땅 굶은 거예요. 아침 안 먹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저 푸른 색깔만 간이 먹어. 그 어떤 걸 먹냐면 미나리, 시금치 이런 푸른 색깔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절대 생즙을 먹어가지고 간이 더 나빠져요. 몇 년 전만 해도 생즙이 간에 좋다 해가지고 녹즙해서 막 팔았잖아요. 그게 풀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팔았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그러면 이 간이 좋아하는 푸른 색깔을 좋아해. 근데 이거는 야채하고 과일을 구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물에 살짝 삶는 것은 야채예요. 생 걸 먹는 게 과일이거든요. 근데 야채를 해주면서 센 걸 갈아줘요. 그러면 간에 독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좋은 음식은 샤브샤브가 제일 좋아요. 샤브샤브를 해서 먹었을 때 70도 정도의 물에 담가서 먹었을 때 간 세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은 영양소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간담은 푸른색이고 이제 신내가 나요. 이거는 이제 디톡스를 해보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코가 예민해가지고 개코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살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개처럼 냄새를 잘 맡는다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요. 그래서 적정선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코는. 근데 우리 코보다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나갈 때 우리가 신내가 나고 짠내가 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감기가 안 돼. 그래서 냄새를 못 맡도록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졌죠. 근데 디톡스를 한다. 디톡스를 할 때는 내가 내 몸에 나쁜 거를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신내가 나네 이렇게 냄새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냐? 신내가 나요. 신내가. 여름에 땀이 젖어서 신내 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신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뭐랄까? 특징은 간은 신경세포가 없어요. 신경세포 중에도 신경 감각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간은 우리가 얘기할 때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하는 게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비틀어져도 0.2% 그 간 크기 중에 0.2%가 남아있어도 내가 느끼는 증상은 피곤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피곤하다 이러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 감각세포가 감각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여기는 간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 감각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이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해독이에요. 해독을 하게 되면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를 많이 써요. 글루타치온 효소를 많이 쓰는데 이제 내가 오늘 지나가는데 여기에 비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비어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 세금물이라 좀 덜하지만, 근데 그 냄새를 남한테는 느끼지만 우리 호흡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신경세포가 살아있다 그러면 진저리를 칠까? 막 내가 느끼면 이렇게 하지만 간에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표현해서 내한테 느끼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치면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그래서 기기는 신경세포가 감각신경세포가 없는 거예요. 침묵의 장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인 만큼 체크를 잘해야 돼요. 피곤하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간에 가면 GPT 수치, GRT 수치, 뭐가 수치가 많아요. 그런 걸로 다 체크해가지고 간을 다 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하고 소장이에요. 심장하고 소장은 우리 안에 장기 중에서도 거리가 멀어요. 근데 왜 쟤들이 형제라고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심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혈을 돌리는 기관이잖아요. 소장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흡수 기관이잖아요. 흡수를 해가지고 소장이 흡수해갖고 결국 뭐 하려고? 뭐 해요? 피를 만들어서 돌리기 위해서 피가 만들어 돌아가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하는 기관과 돌리는 기관이 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장은 이 두 장기는 암이 없는 장기예요. 이 두 장기는. 심장하고 소장은 암이 발생이 없어요. 물론 직장도 소장 안에 들어가지만 발생한다 해봐야 직장암밖에 없어요. 직장암은 소장에 또 끝이 있거든, 끝에. 그래서 효소가, 이 소장은 품어지는 효소를 가지고 소화를 시키는 장기예요. 근데 11단 끝에 효소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찌꺼기가 잘 생기면서 암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 두 장기는 암이 없는 장기고, 특히 소장은 6에서 7m 정도로 길어요. 이 6에서 7m가 내 속에 들어갔단 말이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락오락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늘어요. 1에서 2mm 정도로 가늘게 길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거쳐 놓으면서 이 소장을 뭘 하냐 그러면 웅하고 융틀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먹는 음식들을 다 흡수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흡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간으로 보내주면 간에서 합성할 건 합성하고 분해할 건 분해하고 그 해독하는 거잖아요. 해독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주면 심장에서 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간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해가지고 우리 온몸에 보내는 10만 킬로 온 혈관으로 보내는 게 심장이에요. 이 두 개 한 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한 쌍이 되었는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 그러면 빨간 색깔을 좋아해요. 빨간 거. 뭐가 좋겠어요? 수박, 토마토를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영양소를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로 들어가 있어요. 토마토는 아직까지. 근데 그 토마토라든지 빨간 색깔 과일이 뭐가 있나요? 채소 빨간 색깔 뭐 있나요? 빨간 색깔 채소는 그렇게 비터. 그죠? 근데 많이 없죠? 근데 이 소장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정수리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떤 맛을 나타내냐면 썬맛이에요. 썬맛인데 이 썬맛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선생님 썬맛 좋아하세요? 썬맛? 네. 안 좋아하는구나. 썬맛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땡겨요. 근데 김승쌤 썬맛 좋아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썬맛이 좀 땡겨요. 근데 썬맛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봄에 나는 나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썬박이라든지 이런 나물에 많아요.
근데 여기 오장육부가 다 맛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유일하게 화학적으로 못 만들어내는 맛이 쓴맛이에요. 화학적으로 쓴맛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쓴 거는 먹어줘야 돼. 근데 선바에 김치리나 놓으면 젊은 사람 먹는다 안 먹는다? 절대 안 먹어요. 나이 들면 한두 개씩 먹어요. 내가 에너지가 딸릴 때. 그럴 때는 빨갛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버이날이라고 엄마한테 우충충한 엄마가 맨날 엄마들은 밤색 좋아하고 곤색 좋아하고 뭐 검은색 좋아한다고 검은 옷을 하나 사줬어. 그랬더니 엄마 뭐라 하냐면 아니 이렇게 충충한 옷을 내보고 입으라고 사왔냐 이렇게 뭐라 해요. 나이 들수록 색깔 있는 고운 옷을 사주세요. 왜냐 그러면 심장의 기운이 딸려가지고 고운 색깔이 땡겨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빨간 색깔이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딸린다. 정말이에요. 정말. 전혀 빨간 게 내하고는 간간이 없는 색깔이었는데 어느 날 땡기고 김선생님도 빨간 옷이 하나 한 번씩 보이더라고. 에너지가 땡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빨간 색깔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쓴맛이에요. 쓴맛. 쓴맛은 자연적인 것 말고는 쓴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도 얼마나 중요한 장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장기가 소장이 진짜 중요한 장기라는 거. 흡수가 돼야만 되니까. 이 흡수가 될 때, 어떤 소화 효소가 나와서 분비를 하냐 그러면 단백질이 흡수가 될 때는 아밀라제가 나와서 흡수가 되고 지방이 흡수될 때는 리파제가 나와서 흡수가 되고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데 그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장기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비위입니다. 비위. 위장하고 위장이에요. 비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점막이 입 안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점막은 크게 보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겹으로. 점막 자체만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막은 여기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점막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혈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막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점액을 내놓죠. 점액. 입에서 나오는 액은 침, 위에서 나오는 거는 위액. 위산이잖아요. 위산이요. 근데 이게 위산이 제일 강산이거든요. 제일 강산인데 실제 있어서 제 사는 동네에 염산을 가지고 그 상대 그 마음에 한이 맺히겠죠. 얼굴에 팍 뿌려서. 근데 여기가 타서 완전히 녹아요. 그대로 녹아 얼굴 형태가 이상해졌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염산을 뿌린 사람이 오히려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염산을 뿌리킨 사람이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염산도 당하고 염산 테러도 당하고 5천만 원도 주고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염산을 뿌리면 얼굴이 다 녹아요. 녹아서 형체가 없어져요. 코도 내려앉아요. 그리고 눈이 붙어. 점막에 눈썹이 바로 타버려요. 그렇게 완전히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그만큼 강한 게 위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놓는 양이 얼마냐 그러면 700cc. 맥주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이 많아요. 맥주 500cc 같은 거 굉장히 큰 잔이거든요. 단숨에 못 먹어요. 제경씨는 먹을 수 있겠지만 단숨에 못 마시거든요. 그만큼 많은 양을 내놔요. 근데 이 위산이 강산이 아니거나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소화를 못 시켜요. 특히 못 시키는 게 단백질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었을 때 배가 불룩하다. 뭐 좀 나는 살이 찌는 것 같아. 저는 처음에 단백질 전달할 때 살찐다는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그게 산이 약해서 그리고 양이 부족해서 그 흡수를 못 시키고 흡수시킨 상태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프로틴 중에 식물성 프로틴이 있고 동물성 프로틴이 있잖아요. 동물성 프로틴이 이 강산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강산이 나오는 이유가 살균하기 위해서 강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장은 젊을 때는
강산이 많이 나올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썩은 걸 먹어도 다 소화가 된다. 뭐 젓가락을 먹어도 소화가 된다 하는 이유가 살균이 시키는 게 강산인데 이 흡수가 제대로 시킬 정도로 안 돼 있는 이런 단백질을 먹었다고 그게 독이 돼요. 이 단백질은 제대로 잘 먹어요. 이 단백질이 왜 독이 되느냐고 얘기하냐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은 강산이 약해갖고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찌꺼기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의 찌꺼기가 암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제대로 잘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네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금이 미네랄의 보고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찍어 먹는다는 거. 위산이 이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혈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기스가 나도 따가워요. 따가워. 근데 이제 이게 총 이제 위벽에 4겹이고 이 4겹짜리가 6개가 돼 있어요. 위는 6겹으로 돼 있는데 이 6겹이 한 겹이 어느 만큼 두꺼워요. 이렇게 6겹이다 그러면 어느 만큼 두껍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얼마큼 두껍기에 스크래치가 나고 그 기스가 나가지고 내가 이 속이 따갑고 그 다음에 위궤양이 생기잖아요. 궤양도 생기고 이러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겹이 얼마큼 두꺼운지 알려고 그러면 뜨거운 물을 입에 넣어봐. 그렇게 해서 부풀어지게 나면 그게 껍질 같은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게 한 겹이에요. 그렇게 얇아요. 그렇게 얇은 게 한 겹인데 그게 6겹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장이 서양 사람들도 약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7그룹이라 한 겹 차인데도 그래서 스테이크 피가 출출 나는 것도 먹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와, 못 먹어요. 그게 위산도 약하지만 이 두께가 약해서요. 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 신경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까 간은 신경세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느낀다 했잖아요. 그런 건데 요거는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느껴.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술을 먹어서 뭐 곤드레반드레가 됐어. 근데 나는 어디가 아프나요? 위장이 아프다고 쏙쓰리다고 밥을 못 먹는다고 하죠. 우리 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위장이 아프다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술 먹은다는 4끼 5끼를 먹거든요. 이런 사람이나 못 먹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왜 똑같냐 그러면 아까 간 얘기할 때 푸른색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맛이거든요. 간은 신맛. 신거를 잘 먹나 못 먹나 이렇게 보면 우리 손하고 똑같아요.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바닥 보자 이렇게 안 하고 손 안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손등을 내도 되고 손바닥을 내도 돼요. 그런 것처럼 싱글을 좋아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싱글 못 먹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좋아한다고 나는 간이 좋다 이게 절대 아니고 아 나 신경 너무 싫어. 신경치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 안 좋다 생각하는 게 안 좋기는 맞지만 그것만은 답이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알고 된다는 거죠. 이 비위는 어쨌든 이런데 이 비위는 단맛을 좋아해요. 단맛 좋아하시는 분 단맛 좋아하시는 분 단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떼 좋아하고요. 달달한 커피, 달달한 커피가 가만히 있어 땡기는 사람, 이 사람은 위장한테, 세포한테 빨리 당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맛만 먹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단맛이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 그래서 위장 나쁜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자연식으로는 감자가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양배추가 좋다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위장 세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생감자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못 먹어요. 진짜 못 먹거든요. 갈아갖고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 못 먹으니까 요구르트에 태아가 먹어요. 요구르트 태아가 먹으면 잘 넘어가긴 넘어가.
근데 위장이 좋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따라야만 그 다음에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고통 없이 즐거움은 없어. 내가 먹기 싫다고 요구르트 타서 계속 먹다고 안 나와 위장이.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고통이 안 따르면 그 뒤에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먹었더니 위장이 좋아지더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단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것 중에서 가장 천연적인 당이 꿀이에요. 꿀. 지금 우리가 이제 꿀 그러면 설탕은 먹인 꿀 이런 거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꿀이 위장에는 좋아요. 그리고 온 오장육부의 기운을 돌릴 수 있는 게 꿀이거든요. 꿀차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소비자 중에 위장이 이렇게 6겹을 했는데 5겹이나 4겹밖에 안 되는가 봐, 그 사람은. 조금만 뭘 잘못 먹어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매일 얹혀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2, 3일 전에 뭘 먹었는지 생각해봐라. 근데 2, 3일 전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콩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콩국수는 위에 얼음도 막 넣어주잖아요. 이 단백질인데다가 차은 거에다가 그래서 콩국수 먹을 때 소금 많이 넣어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국수를 먹으면서 씹으면서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술 넘어가 버려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밀가루는 이 위장에는 최고의 적이거든요. 화학적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는 잘 붓지 말라고 또 이상한 거는 타우린 넣자, 타우린이 아니고 그 뭐지? 그걸 넣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뭘 먹을지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안 먹었는데 뭐 안 먹었는데 이러더니만 하도 땡겨가지고 콩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고 그렇더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양배추를 살짝 쪄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어봐라 이랬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전화를 해봤더니 한 3일 양배추를 이제 먹었대요. 그랬더니 약을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양배추하고 감자 같은 거는 연근 이런 거는 이 비위에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스크래치 난다는 사람들은 스크래치 나는 사람한테 좋은 식품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게 위 점막이들 점막한테 좋은 거는 비타민 A가 카로틴 플러스가 최고의 최고. 카로틴 플러스를 하루에 한 개 먹는 걸 2개 아니면 3개. 본인이 나는 점막이 약한 것 같아서 위에 탈이 잘 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뭘 잘못 먹어도 좀 메스껍고 까갑고 이런 사람들은 스크래치가 나서 그러니까 카로틴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제 한 교수 사장님 강의 들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점을 딱딱딱딱 붙여 찍어야 집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딱 세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세포가 늘어나면 요게 하나 커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요 사이 간격이 벌어져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로 없는 이 사이로 뭐가 왔다 갔다 하냐? 헬리코박터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거를 쫀쫀하게 붙여주는 게 비타민 C예요. 아세로라 C. 아세로라 C하고 요거는 근육으로 우리가 위장 근육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에 좋은 게 뭐다? 단백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한테는 카로틴 플러스 아세로라 C 프로틴 이거를 드리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먹어가지고 낫겠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해결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좀 2배, 3배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먹어도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2배, 3배를 먹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카로틴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제가 지금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헬리코박터균이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생겼는데 이번에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메스껍고 제 머리가 빠질 지경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하고 그다음에 유산균하고 그렇게 유산균하고 그렇게 좋거든요. 그런데 요 3가지를 꾸준히 먹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점막도 튼튼해져요. 점막도 튼튼해지고 요 사이 간격 이것도 쫀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근육
근육 힘도 키워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칼슘도 이게 신경세포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신경세포를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게 미네랄이에요. 신경세포가 많이 나와가지고 위산이 지금 밥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위산을 많이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네랄이라는 역할이에요. 미네랄. 그래서 미네랄은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렇게 신경세포가 시키는 게 부교감 신경이 시키거든요. 부교감 신경. 이 부교감 신경, 자율신경 조절할 때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근데 요 부교감 신경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이 전해질이 미네랄인 거예요. 나는 밥은 그만큼 들어가 있는데 이 전해질이 요만큼만 나가라. 이러면 이 미는요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전달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밥이 들어도 요만큼만 액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만큼밖에 안 품어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 안 되고 찌꺼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위산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역류성이 생기고 위암이 생겨요. 그래서 깨끗하게 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깨끗하게 비워주려고 그러면 위액이 많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교감 신경이 나와서 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게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교감 신경이 올라가요. 그리고 흥분하게 되고 심장의 박동수도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 부교감 신경하고 역행되는 거잖아요. 이거 부교감 신경하고 교감 신경 기량점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평행해서 나와야 되는데 교감 신경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신경성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어디 걱정이 있어 밥을 먹다 보면 따가닥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외국에 가서 식사하게 되면 프랑스 같은 데 식사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뛰노는 애들 뛰놀고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풀어주는 게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상은 대충이 아니지만 붙이나고요. 비상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거든요. 비상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피를 이제 동맥은 깨끗한 피잖아요. 정맥은 나쁜 피 다치면 나쁜 피를 모아두는 곳이 비장이 모아둬요. 그래 모아뒀다가 뭘 하냐 그러면 간에서 모아놓은 피를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뭐 이렇게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쁜 거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은 이런 혈관벽도 20만 킬로 혈관벽도 다 콜레스테롤 갖고 만들고, 그다음에 성욕이 생긴다. 이게 다 콜레스테롤이 있어야만 성욕이 생겨요.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렇게 중요한데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간에서 혈관으로, 혈관에서 간으로 이동하는 이 수단 때문에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데 오늘 다음에 콜레스테롤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 비상이에요. 근데 이 비상을 잘라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계속 안 좋은 피가 고여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애 등급 8급을 받아요. 그럼 내한테 꼭 필요한 장기인데 없으니까 장애자로 나가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상이 문제가 있으면 살이 잘 안 빠져요.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사람은 신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비상은 문제인 사람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서 내가 비장이 안 좋은지 비장이 안 좋은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게 비를 엄청 좋아해. 비 오는 걸. 그럼 미장보다 비상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면 누워가지고 등짝이 나를 부른다. 내가 눕는 게 아니고 등짝이 나를 부른다. 이런 사람들 앉아있으면 가만 못 앉고 계속 누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상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 누워 있으면 물 가는 소리 꼬르륵 꼬르륵 나잖아요. 길을 안 대도 꼬르륵 꼬르륵 나고 이런 사람들 문제죠. 그리고요 또 이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본인 보기에 눈 밑이 이렇게 처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위하수예요. 위가 밑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요 눈 밑에 물주머니처럼 이렇게 처져요. 그는 이제 운동은 거꾸리 있죠. 거꾸리가 좋지만 그 거꾸리를 해서 이걸 올라붙이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람도 위하수인 사람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밥을 급하게 먹는 사람 그리고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는다든지 그리고 밥 마셨다고 물에 말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100% 위하수적이에요. 근데 진짜 지난번에 그 텔레비 무슨 연출가가 나왔었는데 그분이 이만큼 젖었더라고요. 눈 밑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젖었던데 그 요즘에는 이제 여성들은 성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젖었는지도 잘 몰라. 그런데 위하수인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 예. 카로틴 플러스 단백질.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위하수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꾸준하게 내가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답답한 거야. 우리 사람 개인차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재경 씨는 한 달 만에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경 씨는 1년에 못어 나!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러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 네가 하나, 네 몸을 네가 할지. 그렇게 하고 본인이 선택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낫습니다. 날 때까지 먹으면 나아요. 날 때까지 먹어주면 번듯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하고 대가 있거든요. 폐대는 우리한테 어떤 기관이냐 그러면 다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역할이 있는 거죠. 폐는 호흡해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놓잖아요. 그죠? 내놓으면서 내 몸에 있는 나쁜 것들도 내놓거든요. 그래서 호흡법을 잘 하는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진짜 많다 하는데 그게 노폐물을 처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호흡을 통해서 노폐물을 내놓는 게 땀 내놓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제일 크죠. 소변으로 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대장이 어떤 거냐 그러면 흰색이에요. 흰색. 내장을 대표하는 색깔이 흰색. 이 흰색이 어떤 거냐 그러면 도라지. 이게 우리가 다 폐에 좋다고 알고 있죠. 그죠? 이게 폐대가 좋아하는 흰색에 있는 영양소만 먹는 게 폐대의 세포예요. 세포.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흰색이 무 같은 거 오늘 흰색 파찬을 썼다 그러면 폐대는 굶은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다섯 가지 색깔로 내 얼굴 크기만큼 얼굴 큰 사람 손해보겠죠. 얼굴 크기만큼 5접시를 하루에 먹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700원으로 더블엑스를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5가지 골고루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메를 알았다는 게 다행인지 몰라요. 2,700원으로 그 5가지를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달하세요. 그래서 이 폐대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 맛은 매운맛이에요. 매운맛이고 냄새는 어떤 냄새를 나나 그러면 비린내가 나요. 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비릿한 냄새가 나고 이런 사람들은 공간에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공간 폐쇄증 그런 사람들은 다 폐대가 약한 사람이에요. 폐대가 약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운맛이 땡긴다, 매운맛을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폐대기라 그래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매운맛을 좋아해요. 정말 매운맛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매운맛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기운을 자꾸 매운 기운을 땡기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많냐 그러면 좀 센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창가에 이제 넘어가는 이제 노을을 보고 있는데 신체야 보고 있는데 그죠? 지나가는 사람 니 뭐하노? 하면서 툭 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자 마술로 하면서 뭣도 없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폐대기 약한 사람들은 넘어가는 노을을 보고 좋아하고 단풍 들었는 걸 보고 좋아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폐대가 약한 폐대가 약한 사람이고 이 폐는 우리 피부를 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피부를 관장하기 때문에 피부를 관장하고 이 대장에서 나오는 건 뭐냐 수분하고 노폐물이 나와요. 수분하고 노폐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변을 본다 치면 수분이 안 나오잖아요. 재흡수를 해요. 물을 재흡수를 해요. 근데 재흡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주냐 그러면 피부로 보내줘요. 그래서 폐대가 좋아져야만이 피부가 좋아져요. 그 피부가 건조하다 하면 처음부터 주름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분량이 줄면서 내 노화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폐대 기능이 안 살면 내 노화 지연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에 있는 물을 땡겨가지고 그걸 쓰게 되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대사를 다시 한다 그러면 대사되는 걸 다시 대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보내죠. 우리가 이 제품을 먹거나 아니면은 디톡스를 하는 사람들 보면 피부가 다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죠. 대장 기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땡기는 물을 피부로 보내줘요. 그래서 피부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피부에 얼굴에다가 자꾸 뭘 하는 거는 이게 흡수하는 거, 피부가 흡수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좋아져서 몸에서 피부로 보내줘야만 이게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폐대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신방이죠. 신장 방광. 신장 방광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고 맛은 짠맛이에요. 짠맛이고요. 냄새는 지린내가 나요. 지린내가 어떤 냄새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인들 있는 집에 가면 이상한 냄새 나죠. 그게 지린내거든요. 그런 냄새가 나는데 보통 때는 우리가 냄새를 못 느낀다 했죠. 근데 디톡스를 하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나는 무슨 냄새가 나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것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보고 냄새를 맡으려고 코를 그때 나는 냄새가 내 냄새.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탄내가 난다 이러면은 신장 소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내가 여기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린내가 난다 이러면 나는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약하구나. 여기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검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 베리 종류 검고 보라색이 요 신장 방광이거든요. 그럼 이제 음식을 지면 가지, 검은 콩 뭐 이런 게 신장 방광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우리 밑대 어른들이 정말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라는 것도 그때 밝혀졌는 게 아니고 지금에서 밝혀졌어요. 어떤 거냐 그러면 2월이 되면 쑥떡 많이 해먹죠. 쑥떡 2월달에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쑥에다가 맨 쑥을 먹나요? 아니면 뭐 무쳐가 먹나요? 콩가루 무쳐가 먹죠. 제일 봄에 나는 이런 봄에 나는 거는 아까 쓴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쓴맛이 심장 소장을 어느 날 움직이게 해가지고 힘을 내게 해요. 그리고 콩가루는 프로틴이잖아요. 프로틴이 섞였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사를 짓다 보면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겨울에는 볼이 다 추수해놔놓고 겨울에는 다 쉬잖아요. 쉬면서 이제 핫도그 치고 다른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일하자 이래서 그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쑥떡을 해가 먹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쑥떡 꼭 먹어야 돼. 저한테 주문하세요. 쑥떡 진짜 맛있는 쑥떡을 해줄 테니까. 네, 쑥떡을 줘서 농부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 한국 사람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장 관광에도 보면 우리가 머리가 흰머리가 빨리 소백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 먹어요? 검은 깨, 검은 콩 있잖아요. 검은 것이 어디에 좋다? 신장 관광에 좋거든요. 근데 신장 관광이 약한 사람들은 빨리 흰머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이런 공부를 해보면 곳곳에 숨어가 있어가지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신장 관광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몸의 걸름망이에요. 걸름망. 제일 높은 물을 많이 빼내는 기관이 신장 관광이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프로틴을 못 끓여요. 뭐가 문제가 되면 못 끓이냐면 관광에 사고차라는 게 촘촘한 망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여기서 다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영양소까지 다 걸러주거든요. 근데 프로틴을 못 빼가지고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 있죠. 단백뇨 있죠. 그런 사람들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게 신장 관광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제대로 못 불러주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되냐 그러면 피를 신장 관광에서 제대로 못 불러주게 되면 심장이 문제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문제라서 혈압이 높은 게 아니고 심장이 문제에서 혈압이 높다 해가지고 심장성 혈압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 병명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고 여기에 대해서 비위는 이제 우리가 나는 비위가 나쁜지 폐가 나쁜지 다 내가 해당되는 거 같잖아요. 다 해당되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내가 시작을 했구나. 그죠? 그리고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는 조건 반응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몸은 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몸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게 구천 면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 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지 면역을 할지는 아직 안 정해져서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가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 오늘 요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숙제를 제가 하나 내줄게요. 나는 요 공부를 해보니까 깊이는 안 했지만 어디에서 문제인지 자기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야 내한테 딱 맞는 영양 기능식품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몸을 자꾸 내한테 적용을 해보면 내가 누구를 케어해 줄 때도 정말 내 기준을 내 표본을 삼아가지고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오장육부 공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이게 절제에 성공하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남보규 박사라고 일본 사람인데 이분이 사람 한상을 보면서 엄마를 살지 부자로 살지 빈자로 살지 이걸 예측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부모가 다 조실 부모를 하고 삼촌 집에서 살면서 뭐 술도 먹고 학교도 안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18살에부터 감옥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지나가면서 어떤 간장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너는 1년 만에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살라 그러면 그래도 나는 살고 싶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절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절에 갔더니 그 절에 스님이 내가 여기 절에 공부하러 왔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나가라고 막 내쫓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내쫓냐 이랬더니 당신 간상이 완전 살인자의 간상이라고 막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막 빌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밥을 콩하고 콩 단백질이잖아요. 밥만 보리밥만 먹고 1년만 지내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죽겠지 싶었겠지. 그렇게 지내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전부 다 일본은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부 밑에 가서 진짜 보리밥만 먹고 콩으로 밥을 해서 그렇게 먹고 1년 뒤에 자기 그 절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간상이 달라졌다고. 도대체 어떤 착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간상이 달라졌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스님이 시킨 대로 오리하고 콩만 밥을 먹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님이 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간상학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이 두뇌 만지는 데 가서 골격을 공부를 했는 거예요. 3년 동안 공부하고 그다음 목욕탕에 가서 요즘 같은 때밀이 하면서 벗은 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죽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간상학의 박사가 되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지금까지도 하자가 돼.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먹는 걸 조심해. 절제를 해라는 거예요. 절제를 하게 되면 모든 성공 또 이 절제 속에 들어가 있고.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이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누구한테 선물도 잘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 이제 장과를 가르쳐 주신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요렇게 요즘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데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먹는 거에 그런 재미를 느끼노. 이러면서 요즘 보면 SNS에 얼마나 먹는 거 많이 올려요. 이게 제 다른 것에 수없이 많은 재미거리가 있는데 재미거리를 못 찾으니까 먹는 거에다 올리고 어느 맛집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2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게 통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요리가 뜰 때는 그 우리가 사는 게 핍박할 때 요리가 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맞아진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이다 생각하는 게 제가 아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만 다행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다행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절제 미학이라는 이 책을 절제에 성공하기 옛날에 절제 미학이었는데 이 책도 한번 꼭 사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좀 절제해서 여기 책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내가 먹는 걸 절제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여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소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숲을 다 우리의 흡한데 숲을 다 빼내고 소사육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고래 한 마리가 우리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고래는요. 고래 한 마리가 33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품고 있대요. 그래서 고래를 많이 뭐 발전을 뭐라 그래야 되나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만큼 우리 이 모든 환경은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탄소를 내놓지만 또 고래는 그걸 다 또 잡아서 없애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섭리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는 것에서 조금만 내 생각만 바뀌면 진짜 제대로 된 환경, 제대로 된 먹거리 찾아줄 수 있게 한 게 아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 하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강의면 여러분 돈 내고 들으셔야 돼요. 그죠? 이거 지금 공짜로 듣는 게 너무 지금 막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그 관상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너무 웃겼는데, 왜 웃겼냐면, 제가, 한 날은 그, 아메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오디오를 들으면서 강의 듣는다고 오디오 이렇게 이어폰 꼽고 제가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랑 이렇게 마주쳤어요. 이렇게 마주쳤는데 할아버지가 돌아서 다시 저한테 와가지고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젊은이 하면서 당신 코가 관상이 너무 좋다고 코 관상이 너무 좋다고 혹시 사진 찍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어 가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당신 코가 너무 이게 훌륭하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메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관상 어쩌면 참 어떻게 과학적이다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일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진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한 90% 이상은 관상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상은 살아가면서 바뀝니다. 저도 아메이 사업하기 이전에는 정말 인상 안 좋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사업하면서 이제 인상 좋다는 얘기를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5가지 색깔 있죠. 색깔. 녹색, 흰색, 뭐 검은색 계열, 뭐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이런 5가지 색깔들 있잖아요. 이 색깔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색깔 그 색깔이 있다는 거는 그 빨간색 식물은 그 빨간색 식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색깔 여기 있는 그 색깔들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 푸른색, 녹색이 간 다음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색깔은 어디에 좋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름 돋게도 더블S에 다 있습니다. 더블S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S는 완벽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과학기술과 모든 우리 한국인에게는 지금 현재 WS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 몇 년 전에 WS가 리비전 됐죠. 한국인의 식습관이 바뀌었으므로 WS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WS는 그만큼 여기 오늘 모든 강의의 핵심은 저는 WS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메이 사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꿈이 정말 중요합니다. 꿈이 전부고 꿈이 나의 원동력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꿈 이전에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꿈이 없더라도 꿈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내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관심 있게 듣고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초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홈미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줌도 안녕.